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심만 쏙쏙 집어드리는 이번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기업 생존의 절대적인 열쇠죠. 바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실전에서 어떻게 살아남은지 그 중대한 6개월의 시험대에 대해 파헤쳐볼까 합니다. 솔직히 서류상으로 그럴듯하게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오늘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시스템을 멋지게 구축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 진짜로 살아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위협적인 질문입니다. 아무리 내로하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완벽해 보이는 규칙을 짰다고 해도 그게 그냥 서류 뭉치로만 남는다면 캐비넷 속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일 게 뻔하거든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어 만든 기업의 방어막이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걸 막으려면 과연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도입 후 6개월입니다. 정책을 거창하게 선언하고 규정을 세팅하는 건 사실 첫 건업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험난한 도전은 바로 그 차가운 정책들을 살아 숨쉬는 기업의 실제 관행으로 완벽하게 번역해내는 겁니다. 회사의 수많은 부서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룰에 맞춰 삐걱거림 없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이 결정적인 단계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윤준수 팀장이 아주 흥미로운 거시적 구조를 설계했는데요. 보시면 모니터링 체계가 세 가지 층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1계층은 거버넌스나 문화 같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아우르고요. 2계층은 안전, 하도급 같은 조금 더 구체적인 핵심 리스크를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계층, 바로 고위험 ERP 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알람입니다. 이 세 가지 방어망이 마치 촘촘한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엮여서 온갖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싹 잡아내는 거죠. 정말 스마트한 설계 아닌가요? 그럼 이 철저한 시스템의 심장 박동은 얼마나 자주 뛸까요? 표를 한번 보시죠. 각 계층마다 엄격하게 정해진 주기가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반기별로 크게 짚어보고 특정 리스크는 매월 혹은 반기마다 현장을 털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3계층입니다. 하도급 대금 60일 지급 기한 같은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는 ERP 시스템을 통해서 말 그대로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감시됩니다. 장기적인 체질 개선부터 즉각적인 데이터 알람까지 톱니바퀴가 아주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돌린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아주 미스테리하면서도 묵직한 숫자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9%입니다. 아니, 강력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전체 하도급 대금 지급 건수의 무려 9%가 법적 지급 기한인 60일을 여전히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시스템 어디에 구멍이 뚫렸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실시간 ERP 알람이 바로 이 극적인 결과를 족집게처럼 포착해낸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91%가 제때 지급됐잖아요. 사실 예전이랑 비교하면 와, 엄청 좋아졌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 빨간색으로 칠해진 나머지 9%입니다. 저건 절대 가볍게 넘길 수치나 오차가 아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난 엄청난 제재로 직행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시한폭탄 같은 법적 취약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원인을 추적해봤더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구매팀은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맞춰서 아주 칼같이 제때 기한을 올리고 있었어요. 규정 준수율 100%였죠. 그런데 재경팀은 어땠을까요? 예전부터 쭉 내려오던 회사의 낡은 자금 운영 룰에 따라서 그냥 한 달에 딱 2번만 기계적으로 돈을 내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고의로 법을 어긴 악당은 없었어요. 그냥 각자 자기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인데 구시대적인 낡은 룰 때문에 구조적으로 두 부서가 정면 충돌해 버린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팀의 진짜 내공이 빛을 발합니다. 보통 같으면 너네 왜 일 똑바로 안 해? 하면서 담당자를 색출하고 비난하게 바빴을 텐데 이들은 협업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해결책을 꺼내 들어요. 재경팀과 구매팀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하도급 대금에 한해서는 언제든 수시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끔 아예 재무 구정 자체를 뜯어 고쳐버린 겁니다.
개인의 실수를 탓하기보단 시스템의 마찰 구간을 찾아내서 구조를 진화시킨 거죠. 정말 완벽한 문제 해결 방식 아닌가요? 사실 저희가 이번 분석을 준비하면서 윤준수 팀장과 인터뷰를 가졌을 때 그가 아주 확고하게 던진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은 처벌이 아니라 개선을 위한 도구입니다. 와, 이 짧은 한마디가 컴플라이언스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놓지 않나요? 무조건 감시하고 꼬투리 잡는 무서운 경찰이 아니라 리스크를 미리 감지하고 회사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굴러가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 그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준 거죠. 그럼 이 개선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진짜 사람 생명이 오가는 험난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아산 공장의 실제 사례를 단계별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 이후에 안전조치 3건이 붕 떠서 누락된 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담당자를 쥐잡듯이 잡는 대신에 원인을 파헤쳐 봤더니 어불사, 후속 조치를 중간에 확인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현장 안전관리자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간 점검을 무조건 거치도록 안전 프로세스 그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해버렸죠.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오히려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탈바꿈시킨 정말 훌륭한 사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 1년 뒤 이사회에 보고된 성과표를 한번 싹 훑어보시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완전 텅텅 비어있던 하도급 리스크 영역이 이제는 든든하게 기본 체계가 구축된 상태로 확 올라왔고요. 그저 듬성듬성 관리되던 산업안전 영역도 마침내 체계적인 관리 단계에 안착했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대신 협력을 택하고 단순한 지적질 대신 구조적 개선을 선택한 그 모니터링의 결과가 이렇게 눈에 띄는 확실한 수치로 증명된 겁니다. 이렇게 길고 치열했던 1년간의 여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컴플라이언스는요, 절대 끝이 있는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와 개선, 이 무한히 반복되는 연속적인 사이클이에요. 체계 한번 싹 구축했다고 끝났다 하고 책장 덮어버릴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곳곳에 센서를 켜두고 아주 미세한 틈새를 찾아내며 시스템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튜닝해 나가는 그 쉼없는 경영활동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조직을 향해 질문을 하나 툭 던지면서 이번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당장 EU의 깐깐한 공급망 실사 지침부터 예전엔 본 적도 없던 새로운 AI 기본법까지 엄청난 규제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조직이 가진 모니터링 사이클은 과연 이 넥스트 레벨의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짱짱하게 되어 있으신가요? 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해야만 이 험난한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데 작게나마 강력한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